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7경기 동안 지지 않았던 토트넘 허스퍼가 8번째 경기인 아스널과 원정 북런던 더비에서 3대1로 졌습니다. 아스널은 올 시즌 초반 5연승 후 맨유 원정에서 패배했지만 그 이후 브렌트포드전 완승이 이어지면서 6승 1패의 좋은 성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요. 토트넘전 승리를 통해서 맨체스터 더비 결과와 관계없이 8경기를 치른 현재까지도 선두를 지키게 됐습니다. 아스널이 올 시즌 진정한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토트넘은 이번 경기 내용에서 분명히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습팀인 토트넘은 아스널을 상대로 이렇게 2골 차로 완패를 당할 정도의 경기는 아니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이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는 후반 초반 에메르송 로얄 선수의 황당한 불필요한 파울로 인한 퇴장 때문이었는데요. 이 퇴장에 대한 영국 현지의 비판이 큽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레드카드가 꺼내지기 전부터 이미 로얄 선수의 불필요한 파울로 인한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화를 내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콘테 감독도 이 장면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경기 후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콘테 감독의 인터뷰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지금부터 총정리하고 해설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아스널 원정에서 3대1로 졌습니다. 전반전 토마스 파티의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해리 케인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넣었고 또 역습 기회에서 여러 차례 좋은 장면들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 역시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력에서 토트넘이 밀렸지만 역습 축구를 통해서 결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전반전이 1대1로 끝난 가운데 후반 초반 아스널이 다시 앞서가는 골을 넣었고 거기에 토트넘의 퇴장 그리고 퇴장 후 쐐기골까지 나오면서 순식간에 경기 흐름이 아스널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로 인해 콘테 감독이 후반 26분에 무려 4명의 주력 선수들을 한 번에 빼고 올 시즌 거의 기회를 얻지 못하던 선수들까지 투입을 해서 거의 경기를 포기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 말씀드린 대로 후반 26분에 교체가 됐어요. 공식 기록으로는 72분 동안 뛴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한 차례 드리블 시도 성공을 했었고 패스 성공률이 71%, 평소보다 낮았지만 모험적인 패스를 좀 많이 펼치면서 그래도 공격 라인 중에서는 가장 창의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개의 키패스 기록했고요. 2차례 크로스 중에 1개가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 3차례의 롱패스 중에 2개도 정확하게 연결이 됐으며 아스널 선수들과 3차례 경합 중에 2차례 승리를 기록하면서 사실 개인적인 활약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소파스코어의 기록 기반 평점에서도 해리 케인 선수가 평점 7점을 기록한 것은 페널티킥으로 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영향이 있었던 것이지 사실 경기력으로 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지금 6.8점이고 히샬리성이 6.5점인데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공격 영향력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든 경기였습니다. 물론 아스널 선수들의 공격력, 공격 플레이가 훨씬 좋았습니다. 가브리엘 제주스의 전방 움직임과 솔로 플레이와 득점 모든 게 좋았고 웨데거로 선수는 비교적 이전 경기들보다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플레이메이커로서 역할을 다 했고요. 부카요 사카와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의 측면 플레이, 윙포워드 플레이가 대단했고 각각 골을 기록한 2명의 중앙 미드필더 그라니트 자카와 토마스 파티 역시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후 BBC 스포츠의 라디오 해설을 맡았던 전 크리스탈 팰리스 공격수 글렌 머레이는 토트넘이 자멸했다라고 총평을 했는데요. 에메르송 로얄의 멍청한 퇴장이 경기를 죽였다라고 직설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퇴장 이후 5분 만에 그라니트 자카가 3대1을 만드는 골을 넣어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라고 하면서 이 5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 결정적이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아스널이 좋은 플레이를 하기도 했지만 토트넘이 자멸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실점 상황에서 토트넘이 너무 무르기도 했다. 중요한 순간에 형편없는 의사결정이 여러 차례 있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과 히샬리성을 빼면서 4명의 선수를 교체한 순간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나오듯이 그 4명의 선수를 한 번에 교체했던 것은 토트넘이 아스널과 경기 어쩔 수가 없다. 졌다. 다음 경기나 잘 준비하자. 챔피언스리그 경기 위해서 체력이나 비축하자. 거의 수건을 던졌다.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두 번째 실점 장면, 사실 제주스가 이제 결승골을 넣었던 장면도 로메로 선수가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토트넘이 경기력에서 밀렸긴 했지만 실점 상황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분수령이 된 상태에서는 실수로 경기를 그르쳤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경기 후 그라니트 자카 선수는 인터뷰에서 자부심, 이날 경기력 우리가 이길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경기를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국가대표 휴식기가 있었고 국가대표팀을 다녀온 선수들이 많기 때문인데 하지만 경기 하루 앞뒀던 시점에서의 훈련에서 선수들의 플레이와 몸 상태를 보니까 준비가 됐다. 우리 이길 준비 됐다라고 느꼈다라고 하면서 올 시즌에 좋은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자신감을 표했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 시작부터 우리가 더 나은 팀이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려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더 잘했다. 더 좋은 팀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점골을 내준 이후에는 조금 고전했지만 후반전에 우리가 더 잘해졌고 나 역시도 득점을 했다. 내가 득점한 것도 기쁘지만 내 득점으로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 더 기쁘다. 개인적으로는 잉글랜드 무대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더비전, 북런던 더비에서 골맛을 봤는데 그런 골을 넣은 것도 기쁘지만 역시나 팀을 도울 수 있는 골이었기 때문에 기쁘고 팀이 언제나 중요하다라는 말로 지금 아스널이 팀적으로 얼마나 잘 뭉쳐있는지 그리고 자카 선수가 얼마나 팀 내에서 이런 스피릿과 같은 역할에서 중요한 분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터뷰였고요. 토트넘에서의 최근 활약을 통해 9월 A매치 잉글랜드 대표팀에 선발이 되기도 했던 에릭 다이어는 이날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무엇보다 자카 선수가 득점을 하는 과정 속에 개인 수비 실수를 범하면서 쐐기골을 내주는 상황에 책임이 있었는데요. 다이어는 이날 경기 토트넘이 못됐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경기 인터뷰를 보면 아스널이 전반전과 후반전 모두 더 잘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선제골, 박스 바깥에서의 좋은 골도 넣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 하지만 우리가 또 잘했고 1대1을 만들었다. 하지만 좋은 기회들을 만든 상황 속에서 마지막 패스의 퀄리티가 부족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세밀함에 있어서 아스널이 뒤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후반전도 잘 시작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형편없는 골을 내줬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퇴장까지 나오면서 어려워졌고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경기들보다는 우리의 조직력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스널이 세 번째 골을 넣으면서 경기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래도 이번 패배 아프긴 하지만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시즌 전체를 그르칠 정도 우리의 목표를 상실할 정도의 타격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망스럽긴 하지만 시즌 초반이고 우리는 다시 또 잘 만들어가고 올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다.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면서 다음 경기 더 잘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후반 22분의 장면 3대1 쐐기골이 나왔던 것이 치명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로얄 선수가 퇴장당한 것도 퇴장당한 것이지만 그래도 2대1 한 골 차였다면 10명으로도 동점골을 노릴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었을 텐데 3대1이 됐다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콘테 감독도 많은 주력 선수들을 빼주면서 차라리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토마스 파티가 마르티넬리에게 패스를 했고 마르티넬리가 공을 받아서 중앙으로 드리블 돌파 시도할 때 이날 마르티넬리를 막기로 했던 로메로 선수가 끝까지 쫓아갔어요. 결국 마르티넬리가 로메로를 돌파하지 못한 가운데 공격에 가담한 자카에게 패스를 줬고 자카가 이제 돌파를 시도할 때 다이어가 자카를 막는 위치에 있었는데 너무나 쉽게 벗겨졌고 편안하게 슈팅할 수 있게 내줬습니다. 다이어가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되고 자카의 움직임에 좀 더 영리하고 노련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허무하게 뒷공간을 내줬던 것은 다이어의 개인 수비에 문제 있었다. 무게중심이 너무나 앞에 있었고 자신의 뒤에 너무나 큰 공간을 내버려뒀던 것은 다이어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 후 미켈 아르테타 아스널 감독은 올 시즌 아스널의 좋은 경기력의 중심에 제주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제주스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기도 하지만 좋은 움직임과 연계 플레이와 이선 선수들을 살려주는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통해서 아스널이 지난 시즌에도 존재했던 이선 공격수들의 경기력이 더 좋아지게 된 이유인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르테타 감독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날 경기 승리에 대해서 선수들이 천재적이었다라면서 선수들을 칭찬했는데요. 경기장에서 대단한 에너지를 만들었고 우리가 이길 자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토마스 파티 선수가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는데 파티의 골에 대해서도 행복하다고 얘기했고요. 일단 이날 경기 정말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줬던 것이 너무나 만족스럽다. 물론 토트넘도 그렇게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팀이지만 우리처럼 다양한 플레이를 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팀마다 각자의 방식이 있는 것이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더욱더 자유롭고 더욱더 용감한 플레이를 이렇게 계속 요구할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수준 높은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자부심을 표한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감독으로서 큰 자신감을 준다. 너무나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이날 경기력 최고 수준이었고 아스널이 궤도에 올랐다. 정말 벵거 시절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처럼 유려한 축구, 아름다운 축구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스 선수에 대해서 위닝 멘털리티를 가진 선수라고 하면서 매일 훈련장에서 제주스가 우리 팀원 전체에게 자신감을 가져두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주스의 존재, 전방에서의 이런 날카로운 플레이와 클래스 있는 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한 것인데요. 제주스가 우리를 다른 수준으로 이끌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여러 선수들이 골을 넣었고 여러 선수들이 잘했지만 경기 공식 최고의 선수 역시 가브리엘 제주스였습니다. 54.5%의 팬투표 지지까지 받았는데요. 세부 기록 살펴보면 한 골을 넣은 것도 있지만 4차례의 슈팅을 시도한 것 중에 3차례의 슈팅이 유효 슈팅이었고 2차례의 드리블 돌파도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86% 패스 성공률과 한 차례의 키 패스까지 기록했고 무엇보다 12번의 경합 상황에서 7번 승리할 정도로 정말 모든 면에서 우세한 플레이를 보인 것이 제주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패배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경기 후 방송 인터뷰 그리고 취재진과 기자회견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송 인터뷰에서 콘테 감독은 우리가 공격할 때 너무나 쉽게 연결할 수 있었던 공격 기회에 패스를 실수를 했다. 우리의 공격에 마침표가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반전은 균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팽팽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많은 득점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마무리 패스에 큰 실수가 있었다. 우리에게 많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런 공간들을 살릴 수 있는 패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고 평가를 했고요. 후반전에는 이른 시간에 두 번째 골을 내줬는데 그 장면에서 더 잘할 수 있었다. 실제로 로메로 선수가 걷어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키핑하려다가 허무하게 실점을 했죠. 그 골을 안 내줬다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 뒤에 퇴장까지 나오면서 경기가 끝장나 버렸다. 그 뒤에는 경기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우리는 모든 걸 바꿔야 됐다라고 했습니다. 퇴장 상황에 대해서는 주심의 결정이니까 코멘트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퇴장 때문에 진 것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플레이에서 기회를 더 잘 살려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패스, 쉬운 패스에서 실수를 한 것이 우리의 오늘 패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좋은 기회들을 이전처럼 살리지 못했던 이유는 대표팀 경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선수들이 대표팀을 다녀왔고 또 각기 다른 시간대에 경기를 하고 다른 시간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그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 낙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우리의 역할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졌지만 우리가 아직은 톱팀은 아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하는 팀이고 최선을 다해서 톱팀, 최고의 팀들의 수준에 근접을 해야 하는 아직도 도전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3대1이 됐을 때 경기가 끝장이 났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출전 시간을 주고 싶었다. 못 뛰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투입한 게 맞다. 그리고 선수들의 에너지를 비축해야 했다.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하려고 했던 것도 맞다. 즉 경기 포기한 게 맞다라고 우회적으로 인정을 했던 4인 교체에 대한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특히 스킵과 도어트에게 출전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선수단 전체가 필요하다. 즉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실제 경기를 치르면서 감각을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스킵과 도어티는 앞으로 선발 선수로도 뛰어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이 퇴장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레드카드가 나오기 전에 콘테 감독도 어느 정도 직감을 한 것 같았어요. 불필요한 그런 거친 태클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솔직히 로얄 본인도 좌절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신 역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퇴장당한 뒤에 경기하는 게 어려워진 것을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다만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에메르송은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이다. 라면서 그래도 두둔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아직 에메르송은 22살이다. 그는 노력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더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번에 못했고 자신이 실수한 건 맞지만 이런 경험을 이제 했으니까 다음에는 로얄이 이런 태클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즉 로얄이 정말 잘못한 게 맞다 라고 인정을 한 것인데요. 솔직히 선수 본인이 아주 놀랐고 왜냐하면 그 자신의 실수가 팀 전체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스스로 놀랐다. 그러니까 본인도 반성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서 로얄 선수가 자신의 경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죠. 영국 대중지 더 선의 톰 바클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로얄 선수가 무려 개인 돈 100만 파운드, 약 15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몸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장비도 구입하고 개인 스카우트를 고용해서 상대팀도 분석하고 또 콘테 감독이 중용했던 과거 인테르 밀란 시절에 오른쪽 윙백이자 현재 파리의 윙백인 하키미 선수의 경기력도 분석해서 배우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그 개인 피지컬 트레이너와 개인 심리치료사까지 고용하면서 정말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날 정말 뼈아픈 실적을 범했고 뼈아픈 부진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일단은 다음 리그 경기를 뛸 수 없게 됐는데 좀 이제 발전할 수 있고 조금 더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좀 바라고요. 로얄이 잘해야 토트넘이 잘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얄이 이 아픔을 승화시킬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공격 상황에서도 패스의 실수가 있었고 수비 상황에서도 로얄 선수의 실수나 로메로의 실수, 다이어의 실수가 있었는데 이날 경기 선수들의 실수 때문에 패배한 것이냐는 질문이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콘테 감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즉답을 하기보다는 선수들을 또 한 번 비판하기보다는 선수들과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선수들에게 이 상황을 빨리 넘어가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맞고 이상한 경기한 거 맞는데 하지만 우리가 전반전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다. 전반전에는 우리가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기회도 만들었다. 다만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고 후반전에 그런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바뀌었으니까 안 좋은 점들은 잊고 긍정적인 면만 가져가자. 잘한 것들은 유지하고 또 우리가 아쉬웠던 그 장면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오늘 우리가 패배하게 했던 그런 대가를 치르게 했던 장면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젖어있지 말고 3일 만에 다음 경기를 해야 되니까 프랑크푸르트전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아픈 패배를 좀 좋은 동기부여로 삼아서 프랑크푸르트전을 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D조 1차전은 2대0으로 이겼지만 스포르팅 리스본에 2대0으로 졌잖아요. 스포르팅 리스본이 2연승으로 현재 D조 1위로 올라갔고요. 마르세유가 프랑크푸르트에게까지 패배하면서 프랑크푸르트가 1승 1패로 토트넘과 승점 3점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골득 실책 우위로 토트넘이 프랑크푸르트에 앞서 있는데 만약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패배한다면 토트넘은 3위까지 추락할 수가 있고 유로파리그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거든요. 프랑크푸르트를 반드시 이겨야만 토트넘이 16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원정은 10월 5일 수요일 새벽 4시 한국 시간으로 킥오프하고요. 그 경기에 이어서 돌풍의 팀 브라이튼과 10월 9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고 또 10월 13일 목요일 새벽 4시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D조 4차전 그리고 10월 16일 새벽 1시 30분에는 에버튼과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여기에 10월 20일 새벽 4시 15분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주중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원정까지 치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뉴캐슬전, 스포르팅 리스본과 챔피언스리그 5차전 경기까지 10월에만 9경기를 치러야 하는 빡빡한 일정인데요. 이 빡빡한 일정의 첫 번째를 패배로 시작했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의 부담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과연 챔피언스리그 독일 원정에서 멋진 골 터뜨릴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토트넘 허스퍼 손흥민 선수의 최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